철수라서 그런가 뭘 할 것 같으니만 맨날 철수를 해버린 그 안철수 의원. 그래서 사람들은 간철수라고 했죠. 간을 보다가 썩 빠진다. 간고등어 뭐 그런 거 아니. 간짜장. 근데 간짜장은 원래 이 말을 근 한문의 말을 근을 이 중국식 발음으로 간이라고 해가지고 간짜장은 마른 간짜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철수가 아니라 성을 강씨로 바꾸면서 강철수라고 하면서 끝까지 철수하겠다더니만 이번에 철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떤 TV에 가가지고 이번에 철수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다 철수한다 했는데 저는 안 한다고 삐켓을 한번 들었어요. 그거는 TV에 다 그러면 철수한다 하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또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어떤 행태로든 이번은 한번 나가라고, 제가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제가 하지 마라 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못한다 했더니만 이번에는 한번 했는데요. 자, 아니면 여태까지 하려다가 말한 경력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011년 9월 1일입니까? 서울시장 나간다고 해가지고 또 그래가 뭐 백두대간을 갖다가 뭐 종주한다면서 수염을 썩 기른 박원순 시장이 등산화 신고 또 나타났죠. 그래서 둘이가 서울시장을 뭐 경쟁을 하나 어쩌다가 아름다운 양보 이러면서 40%가 넘는 안철수가 5%도 안 되는 박원순한테 밀어주면서 박원순이 서울시장 됐습니다. 저는 원래요, 당시에 박원순은 무소속으로 됐는데 저는 어떤 큰 변수가 있지 않았다면 박원순이 안철수와 당을 하기로 합의를 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당시에 안철수의 배우라고 지목되는 쪽이 설계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박원순에게 양보를 해서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대명사로서 안철수의 토크쇼 아주 뭐 인기 있었죠. 그래서 박원순과 안철수 두 사람이 만약에 당을 만들었다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거기에 뭐 국민 생각이니 뭐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했다면 좀 바람이 일었을 겁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은 갑자기 비대위가 깨지고 또 뭡니까? 디도스 파문이 발생하고 박이태 돈 봉투 사건이 생기면서 갑자기 새누리당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특히 친이계 핵심들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법륜이라는 선임이 등장을 했고 안철수의 최고의 무슨 자문이다. 윤여준 의원이 갑자기 또 안철수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배경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 다 안철수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관직을 맡은 걸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갔다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카이스트 석좌 교수가 될 만한 과학적 업적을 뭐 남긴 게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 좋은 자리도 마다하고 부인까지 같이 끼워서 이번에는 또 뭡니까?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 원장이 됐습니다. 부인도 같이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세상에 끼워 팔기 뭐 1+1 제가 마트 가서 뭐 저도 가난하니까 그런 거 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무슨 서울대학교 대학원장하고 교수 자리를 1+1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더만은 교과서에 17군데인가 안철수 의원이 마치 살아있는 반기문을 능가하는 최대의 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더만은 무슨 미래 무슨 성장 동력 무슨 자문위원회니 온갖 위원회에 안철수 의원이 청와대에 막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은 포스코 이사를 노무현 때부터 해왔는데 박원순은 잘려버렸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사를 하다가 2009년에 뭡니까? 이제 2010년에 이사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이사회 의장 그거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안철수는 이사회 의장을 할 때 성진 지오텍이니 대우 인터내셔널이니 말 많은 회사들이 다 인수합병되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방망이 뚫었어요. 안철수 의원은 거의 반대를 안 하고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자, 보통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가고 서울대 대학원장으로 파격으로 오고 교과서에 실리고 이거 누가 안 밀어주고 가능합니까? 그럼 누가 밀어주는가? 그 정권에서 실세가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회사에 대부분이 하긴 좀 그래요. 상당한 매출이
정부의 용역 관련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빌 게이츠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 무슨 한국의 무슨 뭐 KT하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있던 거기하고 용역하는 게 있는데 뭐 자관 안 의원이 갑자기 빌 게이츠를 만났는데 그때 같은 비행기에 누가 따라갔다 소문도 났었습니다. 자, 또 안 의원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를 할 때 미국에서요. 포스코 이사회 올 때 1등석 자리도 끊어줘서 포스코가 스톡 옵션을 주고 이 비용으로 하고 한 게 총 한 9억인가 뭐 8억인가 지불을 했다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철수 좀 이명박 정부하고 좀 관계가 왜 이러냐 하고 합리적 의문을 좀 제기를 해봤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제3당을 만들어서 총선 대선을 가려고 2012년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었으니까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철수 의원이 2011년 11월 중순쯤에 총선에 참여 안 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반 내놓겠다 했는데 뭐 본인 재단에 넣어놓은 거니까 내놓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는 뭐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좀 줄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때는 의원이 아니죠. 안철수 씨가 9월 19일인가요? 2012년 총선은 건너뛰고 갑자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죠. 정치판에는 친박들은 안 나올 거라고 어리석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고 친이들은 안철수가 나온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친박들 생각을 하면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온다 해도요.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대선 구도가 갑자기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거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굳히고 있었습니다. 뭐 모바일 경선 이런 게 동원돼 가지고 손학규, 김두관 등이 깨지고 있었죠. 자, 이런 사이에서 안 의원이 이제 지지율이 압도적인 1등까지는 가지 못한 1등 박근혜, 뭐 2등 안철수, 3등 문재인 이런 식으로 가니까 2, 3등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의 친이계에서는 박 대통령한테 제가 말한 건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임기를 단축하고 차기 대통령 그 다음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약속해라 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저렇게 대선 후보를 압박을 할 때 뭔가 카드가 있으니까 압박하지 않겠냐. 제가 오늘 안철수 의원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는 카드가 뭔지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월 초에 접어드니까 안철수 의원도 이제 미천이 슬슬 드러나니까 지지율이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노나 야당 쪽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니까 문재인 의원은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안 의원이 조금 높았지만 서로 비등비등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하자 하면서 안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하고 한 20일쯤 뭐 단일화 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안 의원이 갑자기 사퇴해버린 겁니다. 자, 이 과정까지 오면서 자, 한번 보세요. 서울시장 나갈 듯이 하다가 사퇴했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뭡니까? 총선 때 당을 만들어서 갈 듯 하다가 사퇴를 했죠. 자, 대선 나갈 듯 하다가 갑자기 사퇴했죠. 전 세계 역사에 저렇게 이유가 불분명하게 갑자기 사퇴한 대선 후보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명확하게 문재인 손들어 주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뭐 잘 되길 바란다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문재인 의원하고 단일화 협상에 또 들어갔습니다. 단일화 협상이 아니라 이제 선거 지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 친이계가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 쪽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약속해라고 임기 단축이나 이원 집정부제. 자, 그러더만은 시간만 끌더니만 어느 날 문재인 의원을 도구로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 듯 마는 듯 내가 선거 끝났는데요. 그때 정운찬 또 한 누굽니까? 윤여준, 김현철, 김덕용 이런 분들이 다 문재인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 의원은 또 새정치연합 만든다다가 또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철수하고 다섯 번째 이번에 유일하게 철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총선까지 어떻게 될 거냐, 야권이.
제가 봤을 때 광주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밖에 있는 신당파, 탈당파들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친노 중심의 지금 새정년 간에 어떻게 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가 향후에 이 야권 총선의 향배가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황주홍 전남지부장 새정년, 그 다음에 유성엽 전북지부장 이런 사람들, 또 안철수 의원 비서실장이라고 하던 문병호 의원, 이분은 15일 날 탈당을 하겠다. 그리고 뭐 같이 탈당할 사람이 처음에는 15, 28명 이제는 30명까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탈당 인사가 좀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인들 마지막까지 쪼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느냐. 어차피 호남에서는요. 문재인에 가까운 새정년과 그 다음에 탈당파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새누리당은 명함도 못 낼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니까 호남에 있는 의원들은 좀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또 싸움으로써 이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친노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쉽게 나갔다가 결국은 나가서 이쪽에서 후보 내고 저쪽에서도 후보 내가 새누리당 후보하고 3파전 벌어지면 수도권에서 대부분 다 떨어질 겁니다. 5%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데가 뭐 한 20개 이래 되고요. 10% 안에 싸움 벌어지는 데가 3, 40개 됩니다. 이 서울 경기에. 그러면 뭐 비등비등한 데가 되는 한 4, 50개, 3, 40개가 다 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새누리당 압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자기 공천이 결정될 때까지 버티고 앉아서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탈당파가 총 얼마쯤 될 거냐. 지금 전남북의 의원이 한 20여 명 안팎이니까 그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는 최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한두 명은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탈당파는 10명대 초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도 당장은 아니고요. 뭐 올해 아니나 내년 한 1월 한 10일 정도까지 봤을 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또 천정배, 밖에서 또 당 만드는 사람, 국민회의라는 이 당을 만들고 있다라는 천정배, 또 박주선 의원도 또 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 박준영 전 지사, 이 사람들도 당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당이 4개입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 나갔습니다. 그럼 5파트입니다. 그럼 탈당파들은 이 5개 중에서 어느 집을 찾아가서 내가 같이 해야 된다 할까요? 그러니까 탈당파들 5그룹이 모여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아마 제안이 오늘 내일 중으로나 나올 거예요. 여기에 정의당까지 넣어서 한 6그룹이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정의당을 넣게 되면 정의당은 확실하게 이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죠. 좌파입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은 중도를 지향하는데 서로 간에 그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자, 그렇게 가다가 또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이 굵직한 월척들을 못 나가게 이제 설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월척들이 누구냐? 김한길 의원이 나가면 판이 다 깨진다. 자, 이러는데 김한길은 안철수와 같이 공동 대표를 했고 실제 지금 안철수 뒤를 김한길 의원이 조종하고 있다. 비주류의 사실상 대북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보고서에도 그래 돼 있는데. 그렇다고 김한길 의원이 나갈까요? 저는 이렇게 해라고 뒤에서 끝까지 마지막 카드를 던지고 문의 끝까지 안 받으면 나가라고는 하는 부분에 물 밑에서 조율을 했을 수도 있지만 김한길 의원 섣불리 안 나갈 겁니다. 굉장히 노예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나갔다가 잘못하면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고 본인은 서울 광진이 지역구인데 본인 뭐 나가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3파전으로 붙으면 선거 끝난 거죠. 국회의원 떨어진 겁니다. 사실상. 안철수 의원도 지금 상태로는 노원병에 출마해서 3파전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 이상하게 이번에 보면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많이 쌓였잖아요. 지난번에 뭐 거의 다 된 대표를 뺏기다시피 했는데 굉장히 비판할 것 같았는데 뭐 해는 또다시 떠오를 거다 하면서 별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태양 이야기를 하고 태양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박지원 의원, 나는 찬스가 왔다 생각해요. 박지원 의원 지금 대법원에 재판이 뭐 하나 걸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데요.
안철수가 부패 체계를 주장하니까 사실 문재인이 다 받았으면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가 공천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박지원이 나가버린다면 동교동 호남을 상징하는 부분도 문재인과 겨뤘던 당시의 비주류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나가버린다면 이제는 친노들만 남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여기 남아주면 문재인 의원으로는 굉장히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친노가 눈을 딱 감고 당신은 공천 줄 거니까 보호해 줄 거니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흥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겨버렸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거의 다음 이 총선 공천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사는 수가 생기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박영선 의원 서울 구로 어린데요. 이 양반 절대 안 나갑니다. 자기 나가게 되면 선거가 어려워지는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을 거예요. 또 나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탈당파들이 박영선을 대표 씌워줄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김부겸 이분이야 내가 봤을 때 어차피 의원이고 대구에서 지금 거의 당선될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탈당파 쪽으로 해서 대구에 나가는 게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체 탈당파들과 제휴를 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학규 저는요 사실상 친노 탈당이 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있다가 이런 친노 주도부에 현재 야당이 총선에서 져버리면 이제는 다음 대선 후보는 손학규밖에 없다 찾아오자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탈당을 해버리고 이러면서 호남 정서를 모아가니까 사실상 호남의 여론조사에서는 손학규가 1등이 나온 적도 있어요. 본인은 전개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판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손학규 의원은 안 의원이 저렇게 탈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쁠 겁니다. 그래서 손 전 의원은 아마 당분간 좀 빠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끼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월척들의 입장은 대충 이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나간 사람들도 새가 한쪽으로 호남 정서나 이런 걸 해서 월등하게 이 새정년을 앞서지 못하고 서로 비등비등하게 그러면 저쪽도 한 10명 모여갖고 있고 지지율도 뭐 새정년보다 크게 높지도 않고 비등비등하면 이제 선거 앞두고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쌍방에서. 호남은 각자 붙고 호남을 뺀 나머지 지역은 이제 연합 공천을 하자. 선거 연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자, 월등한 데 빼고 서로 비등비등한 데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우세한 쪽이 후보로 단일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물과 기름 원수대가 나가지만 또 이 사람들요 그때 선거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나중에 또 선거 전에 합쳐질 거다 했는데 새누리당 실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잘 갈라졌다 이제 선거 다 이겼다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권이 순식간에 연합 공천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그 관악을 해서 지난 총선 때 이정희 씨가 뭐 단일화 하다가 뭘 했다 이래서 사퇴하고 한 것처럼 당이 새정연과 밖에 신당이 서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후보를 곳곳에서 수도권, 충청도 또 뭐 영남 이런 지역에서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당이 싸우면서 서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요. 중도표도 좀 흡수됐다가 서로 경쟁적인 지역에서는 이 선거연합으로 후보를 한 명으로 단일하고 호남에서는 서로 붙고 이런 상태가 되면 새누리당이 유리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의 일이 항상 내 기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